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자, 여러분, 자축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어제 또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치열했던 빅테크 실적 발표 전에 1차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구글에 대한 매수와 그리고 중국 숏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주는 생각보다 떨어지질 않아서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아무튼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승리도 이런 승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구글이 장후에 있었던 실적 발표 후에 무려 6%가 넘는 엄청난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한때 막 9% 가까이 주가가 치솟았었는데 그나마 좀 빠져서 저렇게 6%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튼 구글 같은 우량주가 6%면 정말 엄청난 폭등입니다. 반면에 구글과 같이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내용이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해 3.7% 크게 하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숏 양에도 들어갔는데요. 양 역시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이 들어간 이후에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 지금 기분 좋게 계좌에서 3% 가까운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다른 빅테크에 비해 별로 재미없게 움직이던 구글이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시점에 굳이 왜 중국 숏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새벽에 있을 FOMC전 2차전을 앞두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분기 구글에 대한 월가의 기대치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예상치가 꽤 높게 잡혀져 있었는데요. 이 예상치를 기어이 뛰어넘어 버렸고요. 특히 광고 매출과 클라우드 부분에서의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주며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은 전년 대비 28%의 매출 증가를 보여주며 첫 흑자 전환을 한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 쪽에서도 매출이 3%가 올랐는데요. 그동안 경기 침체라던가 챗 GPT 때문에 구글 검색 광고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꽤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이 끄떡없다, 여전히 사람들은 구글 검색을 많이 활용한다 라는 게 밝혀지면서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구글이 진짜 돈을 정말 잘 벌더라고요. 역시 믿고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부문 매출 증가율이 전분기 31%에서 26%로 둔화한 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이 클라우드 부문이 상당히 마진율이 높고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누가 얼만큼 가져가느냐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향방을 가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구글에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아마 장후의 실적 발표에서 미친듯이 치솟을 때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국 숏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어제 정도엔 중국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중국 내부 상황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 20%의 수치도 실제보다는 상당히 많이 축소해서 발표했다는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대 교수 중 한 명이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은 사실상 50%에 육박한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죠. 물론 해당 발언은 인터넷에서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중국은 워낙 검열이 심한 국가니까요. 이런 상황에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뜻대로 따라와 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저 정도 실업률이면 사실상 국가 파산 사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저는 중국을 볼 때마다 국가가 경제 성장에 좋은 조건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결국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삼으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요, 완다그룹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중국 내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지금 파산 한 해 만에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이나 완다그룹이나 가지고 있는 부채들을 전부 다 중국 국영기업에서 빌렸거든요. 즉 중국 정부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뭐 어찌저찌 급한 불은 껐다고 기사는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뭐 해결이 단기간에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지금 중국 정부의 재정 상태도 이미 바닥임을 보여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한국으로 치면 경찰청에 해당하는 곳이 전기요금이 없어서 1억 가까이 미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1억조차 없어서, 그리고 지금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2천조 정도라고 합니다. 2천조. 근데 이것도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만 저 정도인 거고 실제로는 훨씬 더 될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중국 지방정부 31개 중에 17개가 파산 사태라고 합니다. 부채 한도 초과로 파산이 난 거예요. 시진핑이 본인의 경제 실책을 덮으려고 시행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 전부 다 코로나를 그냥 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으로 경제 돌리고 있을 때에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도시를 전면적으로 다 봉쇄시켜 버렸던 거, 이때 이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또 벌어들이지 못하는 돈에 대한 것까지 손해가 어마어마했는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때부터 재정이 급격하게 기울면서 지금 지방정부는 저렇게 다 파산 사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공식적으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페이퍼 컴퍼니만 엄청나게 만들면서 급한 불만 계속 꺼왔는데요. 이젠 이것조차도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중국이라는 국가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까지 망해가기
직전에 중국 경제를 부양시키려면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이 나와야 하는데, 즉 돈풀기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그런 큰 규모의 돈풀기를 시행할 여력이 과연 중국 정부에는 있는가?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좀 낼 거라는 기대감에 최근 며칠 급등하고 있는 중국 지수의 움직임이 정당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차례 숏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 숏은 웬만하면 잘 안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또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숏은 현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굳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나는 현금 여유가 좀 있기에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도 소량만 재미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태까지 모두 제가 돈을 다 따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딸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손절도 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있을 FOMC 이전에도 아마 뭔가를 매수할 것 같긴 한데요. 이건 아직 확실한 부분은 아니지만 배당주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를 매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판단 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젯밤에 저와 같이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 수익 보신 거 모두 축하드리고요. 재밌게 오늘 밤도 같이 잘 즐겨봅시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